전 인류가 우주로 이주할 때 나만 남겨졌어. 원래 오늘은 수업에 늦었을 뿐인데 교실, 운동장, 거리 모두가 텅 비어 있었다. 멍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도 없고 모든 시간이 오후 2시 반에 멈춰 있었다. 설마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걸까? 다음 순간 창가에서 갑자기 황금빛이 일렁였고 날개 달린 소녀가 나타났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다. 리타. 남자가 추측한 대로 전 세계의 시간이 멈춰버렸지만 그녀만 예외였다. 현재 지구의 경험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고 지구가 마법을 여는 과정에서 칼과 총으로도 상처를 입지 않는 괴물이 생겨났다. 안전을 위해 하나님은 시간을 멈추고 모든 인류를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마법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지구의 괴물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가 왜 지구에 남겨졌냐면 그 존재감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조차 그를 놓친 것이다. 남자는 이런 특성이 평생 따라다닐 거라고 믿을 수 없었다. 초등학교 소풍 때 모두에게 잊혀져 정류장에 남겨지고 중학교 훈련 때 모든 사람이 차에 타고 그만 남겨졌으며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휴강 소식을 마지막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지구 전 인류가 떠나고 또 그 혼자 남겨졌다. 다른 설정도 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발버둥치며 함께 떠나 마법을 배우러 가고 싶었지만 이제 통로는 이미 닫혀버렸고 10년 후 인류가 돌아오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대갱신후 괴물.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자는 육체를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은 남자의 몸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고 천사마저도 남자의 작은 몸매에 매료되었다. 리타는 비록 매주 한 번씩만 그를 보러 왔지만 그동안의 식사 관리는 꽤나 철저했다. 남자는 심지어 어머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느꼈고 덕분에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튼튼한 신체가 기초는 되었지만 괴물을 상대하는데 적절한 공격 기술이 없이는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 시간이 멈췄어도 인터넷상의 데이터는 여전히 추출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동영상을 통해 무술 기술을 독학할 수밖에 없었다. 천사는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 자신이 남자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어쨌든 주먹과 발차기는 눈이 없어 다치게 되면 안 좋지 않은가. 다음 순간 한 방에 천사의 얼굴로 직진하는 훌륭한 펀치가 날아갔다. 그러나 천사는 단 한 번의 펀치로 남자를 하늘로 날려버렸다. 리타의 동반 덕분에 10년의 시간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흘러갔다. 과정 중에 고통이 좀 있었지만 다행히 마침내 그날이 왔다. 남자는 모든 인류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도 그의 임무를 마치고 곧 떠나려 합니다. 쉽지 않네요. 10년 동안 남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천사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순간 남자 곁으로 돌아온 천사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간선의 혼란으로 이날이 올 수 없게 되었어요. 10년, 20년, 심지어 50년이 지났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남자가 충분히 강해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마법이 그로 하여금 어머니의 기억을 점점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리타는 무력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에 든 나무 막대를 땅에 내리치며 남자는 드디어 삶에 대한 권태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리타의 마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절망인가요? 포기하려는 건가요? 자신도 그를 설득할 이유는 없었지만 신이 맡긴 임무는 남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책을 읽으러 갈래요? 너무 다행이에요. 남자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미래에 직면해도 그는 여전히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학교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서적이든 소설이든 모두가 그의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리타와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밤이 지났을 때 더 이상 남자가 읽을 책이 없었습니다. 리타가 앞으로의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더 투지가 생긴 것처럼 보였고 리타에게 앞으로의 큰 업데이트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묻기까지 했다. 몇백 년 동안 혼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미래의 인류가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천사 리타조차 그의 강인함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남자가 무너지기 전에 빨리 인류가 돌아오길 기원했다. 방대한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은 더욱 중요해졌다. 거대한 멧돼지가 남자를 아무런 노력도 없이 끌 수 있었고 심지어 다양한 해부 도구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갑자기 남자는 대담한 생각이 들었다. 모든 동물을 죽이면 그 괴물이 나타날까? 사냥이라면 얼마나 많이 죽여도 상관없지만 생태계가 균형을 잃을 뿐이다. 괴물들은 원래 그런 존재였다. 갑자기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리타는 입을 막았고 도살에 집중하고 있던 남자는 리타의 반응을 알아채지 못했다. 오직 그의 해부 기술을 실천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남자의 알 수 없는 열정은 한 가지 일을 끝내면 곧바로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을 찾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향유고래의 도살을 마친 후 남자는 해부 기술을 완전히 터득했다고 할 수 있었고 곧바로 무기 단련 연습에 뛰어들었다. 심지어 리타조차도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3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남자는 단련 쪽에 재능이 없어 보였고 5해가 지나서야 처음으로 평범한 검을 만들어냈다. 어렵게 만든 작품은 리타에게 빼앗겨 강제로 기념품으로 남겨졌고 큰 업데이트 후에도 사라지지 않도록 마법이 부여되었다. 비수부터 시작해서 검, 창, 도끼, 점점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무기들. 100년 후에는 눈부신 장창이 등장했습니다. 리타조차도 그녀가 본 가장 대단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업데이트 후 더 단단한 재료가 나오면서 이 무기들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남자는 여전히 낙관적이었고 리타도 안도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계획이 없는 남자는 예전에 연습했던 무술 동작을 다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노력은 리타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지낸 세월 동안 그녀는 기뻤고 걱정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드디어 남자에 대한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리타는 어느새 아이 이름까지 생각했습니다. 리타의 변화를 눈치챈 남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가 차고 있던 검이 변화했습니다. 리타의 부속품인 검이 하늘로 날아갔고 당황한 리타는 즉시 따라갔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옷이 시간 정지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검을 잡은 리타는 발밑에 금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도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렇게 예고 없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서로 제대로 작별 인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리타는 점점 작아지는 하늘의 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내가 살아남는다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동시에 도로 옆 신호등이 다시 작동을 시작했고 별빛이 반짝인 후 버스 정류장 옆에는 다시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0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때서야 군중 속 남자가 눈을 뜨고 자신 앞에 시스템 패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한, 인간, 직업 없음, 능동 스킬, 전진, 수동 스킬, 추선 불가, 탈락으로 인한 추가 보너스. 레벨이 오를 때마다 5개의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역시 리타가 말한 것처럼 돌아온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외에는 모두가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곧 남자는 이상함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이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진 스킬 때문일까? 하지만 이걸 대체 어떻게 꺼야 하지? 불쌍한 남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어이없었다. 다시 돌아올 때 자신이 모두와 발을 맞추지 않아서일까?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하지만 다시 인간들로 가득한 거리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년의 고독을 견딘 남자는 만족했다. 석양의 붉은 노을. 이번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드디어 2시 45분이 아니었다. 한 익숙한 목소리가 남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엄마였다. 희미했던 기억이 이 순간 점차 선명해졌다. 가스레인지 위에 끓는 생활의 기운, 식탁 앞에서 신문을 읽는 아버지. 모든 것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실이 아름다운 환상에 빠진 유한을 세게 때렸다. 돌아온 후 부모님의 대화는 언제나 다른 세상 이야기뿐이었다. 그는 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제야 각자가 다른 장소로 전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도 남자가 어디로 갔고 어떤 재미있는 일을 겪었는지 궁금해하는데 그 때문에 지금 유한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그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자신이 계속 지구에 있었고 심지어 한 천사와 함께 세계를 여행한 일은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여 이름 없는 곳에 있었다고 둘러댔고 엄마는 그렇게 믿어버렸다. 사실 그녀는 그것보다도 자신이 마법을 잘 배우지 못한 것이 더 아쉬웠다. 주로 마법에 능한 사람들은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즐거웠다.
그러나 이는 다시 유한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법을 전혀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놀라움은 없었다. 알고 보니 10년 동안 모두가 마법에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유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평온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만 바랬다. 침실에서 유한은 눈앞의 물건을 보고 의아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던 장창이 왠지 자기 방에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습기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를 다시 찾을 필요를 덜어주었다. 다음 순간 시스템 팝업이 나타났다. 유한의 강모, 공격력 800, 마력을 빌리지 않고 만들어진 기적의 무기다. 그 강력함과 견고함은 마치 궁극적인 괴물의 포획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유한은 800의 공격력이 어떤 개념인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지금 당장 그 세계가 어떤 존재인지 빨리 알고 싶었다. 인류의 귀환으로 인터넷에는 이미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었다. 유한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전투 등급과 괴물 간의 관계였다. 원래 5급 상태는 일반인의 수준이고 7급이 되어야 병사로 선택될 수 있는 최소 기준이었다. 10급이 되어야 사람들이 일부 궁술과 사격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50레벨에 도달했을 때 처음으로 2단계 4등급 강자가 될 수 있어. 그것은 국가 전체에서도 몇 명 안 되는 독특한 존재야. 하지만 100레벨 이후로는 매 레벨업이 지옥 같은 난이도야. 4등급 강자는 더더욱 전례가 없어. 사람들은 그 단계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추측해. 어쩌면 마왕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 모든 정보는 여기까지야. 남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 인간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갈 길이 멀구나. 리타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어. 리타는 내가 그리워하는 것을 기뻐할 거야. 갑작스러운 소리에 남자는 순간 경계했어. 침입자가 있어. 나는 천사 엘타야. 너에게 마법을 가르치러 왔어. 소리를 따라 창문 쪽을 본 류아는 그제야 발견했어. 캔 크기만 한 작은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 미니 천사 엘타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구를 둘러싼 안개는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어. 알고 보니 지구에는 무서운 괴물들이 있었어. 그리고 던전은 그들을 위한 함정이었어. 먼저 신은 함정에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었어. 괴물들이 그곳에 유인되면 재빨리 문을 닫았어. 제한된 괴물들에 비해 인간은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어. 이것이 오늘날 던전의 유래야. 다만 지구가 대갱신을 겪으면서 이러한 경계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때가 되면 괴물들이 미친 듯이 인간 세상을 침략할 거야. 그래서 그 전에 빨리 괴물을 처치하는 능력을 익혀야 해. 남자는 감탄하면서도 한 가지 문제가 그를 괴롭혔어. 그것은 바로 천사 엘타였어. 그가 마법을 가르치러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어. 남자에게는 전혀 사적인 공간을 주지 않았어. 하지만 그런 상황도 참을 수 있었어. 그를 화나고 괴롭게 만든 유일한 것은 그의 소중한 것이었어. 7테라바이트의 학습 자료를 전혀 감상할 기회가 없었고 이런 날들이 1년이나 계속된다니 천사와 천사 사이의 차이가 어찌 이리도 큰가? 남자는 그제야 리타와 함께 지내던 날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깨달았다. 그저 돼지를 잡는 데만 신경 쓰느라 소중함을 잊고 말았던 자신을 탓할 뿐이다. 어느 날 천년을 살았던 남자는 처음으로 캠퍼스로 돌아왔고 모든 일을 함께하던 엘타는 그의 머리 위에 떠서 남자를 귀찮게 했다. 갑자기 들린 구호는 남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알고 보니 정보는 장래의 습격에 대비해 군대를 준비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남자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리타는 고급 괴물은 마법 외에 어떤 힘으로도 물리칠 수 없다고 말했었다. 다음 순간 교실에 들어선 남자는 여전히 모두의 눈에 투명인간이 되었지만 그가 가장 원치 않았던 쓸모없는 기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엘타에 따르면 약간의 마력과 소량의 전투 경험만으로도 공격형 기술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그에게는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술을 합친 것보다도 더 나은 은신 기술이 있었다. 남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은신의 장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남의 말을 떳떳하게 엿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모두가 아마도 자기 학교의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며 여제라 불린 존재였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왜 자신이 비싼 학비를 내면서 쓸모없는 지식을 들어야 하는지 더 이해할 수 없었다. 괴물들로 가득한 미래의 마법을 배우는 것보다 의지 졸업장이 더 유용할까? 마력을 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전이다.
남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알타가 직접 대답했다. 그리고 대갱신 초기에는 괴물들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때 빨리 경험을 쌓아 마법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레벨 1인 남자가 어떻게 괴물과 직접 마주할 수 있겠어? 하지만 당신은 매우 강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 비록 리타가 네가 마법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했지만 내가 여기에 와서 보니 사실이 아니야. 당신의 신체 강도는 매우 높아서 현재 상태로도 25레벨의 괴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25레벨. 이것은 남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서둘러 다시 아르타에게 확인해보려 했지만 원래 말을 잘하던 아르타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음 순간 교실 전체가 오히려 떠들썩해지며 모두 창가로 달려갔다. 뒤따라온 남자는 그제서야 창밖의 세상이 이미 각종 거대화된 곤충들로 뒤덮여 있음을 발견했다. 거대한 곤충들은 즉시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비록 일부 용감한 사람들이 도전하려 했지만 눈앞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바로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서야 모두 이것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다. 다음 순간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쳤다. 순식간에 넓은 교실에 남주 혼자만 남게 되었다. 또 버림받은 건가? 이미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좀 어이가 없다. 남자는 도망칠 생각도 없었다. 이 벌레들이 그의 눈에는 천년 동안 연습하던 모형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세월 닦아온 제작 기술로 책상 다리를 이용해 금세 손에 맞는 무기를 만들었다. 알타도 남자의 손재주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간을 찌푸리며 이 타워를 투덜거렸다. 이게 어디 내가 말한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존재야. 정말 남자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비록 내가 존재감이 낮더라도 나의 전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게 문제라고? 이후 가면을 쓴 남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42사이즈의 큰 발로 사마귀의 머리를 바로 밟아 터뜨렸다. 그 후 계속 시스템 알림이 들렸다. 800점의 경험치를 획득하고 레벨이 3으로 상승하였으며 사고력 속성이 증가하고 최소 레벨이 1개에 도달하여 재료가 필요하며 13레벨 대사마귀 처치 기록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빨리 레벨이 올랐다니 남자는 정말 놀랐다. 하지만 더 기쁜 것은 마법력이 증가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비록 미미한 증가일지라도 이렇게 빨리 사륙의 쾌감을 즐기다니? 알타의 조롱은 남자가 그를 혼내주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었다. 더 큰 개미 몇 마리가 남자의 등 뒤로 다가왔다. 이것이 남자에게 오랜만에 훈련 방향을 되찾게 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군집을 상대로 도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힘차게 휘두르는 일격의 속도는 거의 육안으로 포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중 하나를 바로 꿰뚫어 순간적으로 산산조각냈다. 하지만 하늘의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남자는 몇 미터를 뛰어 올라 모기를 한 마리 바로 베어냈지만 상대는 많았고 등 뒤에서 온 모기 한 마리가 남자를 땅에 박았다. 알타는 경고할 틈도 없이 남자는 뭐지? 모기의 침이 남자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다. 알타는 남자의 신체 조건이 단순히 강한 수준이 아니며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 둘, 셋. 남자는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어느새 주변에 수십 마리의 괴물이 모여 남자를 에워쌌다. 남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 하늘에서 내리친 번개가 모든 괴물을 순식간에 날려버렸고 그 눈부신 광채에 남자는 눈을 뜰 수 없었다. 빛이 사라지자 멀리서 가면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인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남자의 머릿속에는 처음 떠오른 이름이 바로 그녀였다. 때마침 도착한 정구굴은 전투가 끝난 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참으로 시기적절하게 도착했는데 그들은 이상한 남자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남자는 홍골이나 혼주와 같은 것을 찾으려 했고 알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몸을 분해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년 동안 야생 멧돼지를 사냥해온 그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노력 끝에 평범해 보이는 작은 돌이 모든 강화를 위한 필수 재료임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기뻐했지만 갑자기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왜 모두가 휴대전화를 들고 그를 촬영하고 있는 걸까? 당황한 남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뒤를 돌아보니 혹시 그를 찍고 있는 걸까? 친근한 대화를 나눈 후 결국 그들은 60대 40으로 나누어 이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여자의 손에 큰 보석이 올려지면서 두 사람의 첫 번째 협력이 성사되었다. 심야 아파트 단지 아래 공원은 이미 텅 비었고 남자는 땅에 널린 전리품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다. 단단한 껍질은 갑옷을 만드는 좋은 재료였다. 하지만 이 재료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워. 뛰어난 대장장이가 아니면 완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알타의 옷 제작은 남자의 기술에 완전히 부딪혔다. 이 분야에서 그가 나서기만 하면 이미 업계의 극한이었다. 이건 정말로 리타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게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몇백 년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그저 남자의 자만이 못마땅했다. 알타가 심각한 척하며 말했다.
너는 마력으로 무기를 단련하는 것을 모를 거야? 듣도 보도 못한 신선함에 남자의 흥미가 당장 끌렸다. 이제 알타는 더욱 자만했다. 그러나 남자가 그를 손에 꽉 쥐고 빨리 알려달라고 미친 듯이 부탁할 줄은 몰랐다. 알타는 창피하고 화가 나서 서둘러 그에게 동의했다. 남자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어색하게 말했다. 알고 보니 마법석은 무기와 장비를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장장이가 마법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하면 장비에 특별한 재료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불꽃을 내뿜는 검과 얼음 화살을 쏘는 활, 또는 공격을 막을 때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방패. 이 모든 것은 대장장이의 능력에 달려있다. 마법석은 이때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다. 지금은 남자도 어떤 장비를 만들지 정하지 않았다. 어쨌든 결정된 부분부터 먼저 만들자. 곧 능숙한 남자는 손목 보호대와 가슴 갑옷을 만들었다. 그리고 알타가 말한 것처럼 마법석을 가루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적당히 장비 표면에 뿌렸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남자는 조금 들뜬 기분이었다. 알타는 비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가 정말 재능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은 약간의 마법석 재료는 어떻게 사용할까? 바닥에 놓인 재료를 보면서 남자는 곧바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소위 대장장이의 의지는 장비를 설계하는 사고방식과 비슷한 것일 것이다. 사고방식이 충분하다면, 하지만 그는 마법을 조종할 줄 몰랐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어에 실패할 것이다. 알타가 나쁜 느낌이 든다고 한 후 마지막 마법석이 깨지면서 눈부신 백광이 지나갔고 푸른 빛이 도는 팔 보호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무모한 시도도 성공할 수 있다니 알타는 정말로 놀랐다. 남자도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마법을 회복했다. 마력 등급이 2급으로 상승했다. 팔찌는 사마귀의 능력과 융합되었고 살짝 손을 휘두르기만 해도 매달려있던 금속 사슬이 산산조각 났다. 방어구의 공격 속성을 융합시킨 것은 알타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다음 순간 남자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방금 파괴한 것은 지역 공공시설이었기 때문에 들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는 천사가 치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 걸까? 다음 날 아침, TV에서는 여전히 어제 학교에서 있었던 뉴스를 반복 방송하고 있었다. 동시에 정부는 괴물에 맞설 수 있는 이능력자 팀을 구성하기 위해 2명의 가면 쓴 영웅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걱정하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으면 남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길을 가는 동안 남자는 어제 만난 여자를 생각했다. 그녀의 강력한 마법 통제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타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왜 인간에게 마법을 배우게 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신에게 잊혀진 남자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했다. 하지만 알타가 말하지 않은 것은 남자가 마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괴물 잔해를 성공적으로 분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더 놀라운 일이었다. 그 순간 알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녀의 감지에 따르면 근처에 약 70마리의 늑대 무리가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35급의 수정 늑대가 무리의 우두머리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수량과 등급은 남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처음 말한 재앙 초기의 저급 괴물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점에서 알타도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어제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시작된 지 이틀째에 불과했는데 이미 야수의 둥지가 나타났어요. 이 점은 이전과 매우 달랐어요. 그런데 어제는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주 침착해 보였어요. 그건 내가 내 걱정을 하등 생물에게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에 남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상대가 천사라 반박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두 천사는 완전히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격이요? 알타는 츤데레 부잣집 아가씨 같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명확한 경계선을 두었죠. 하지만 리타는 달랐어요. 조금 바보 같지만 따뜻하고 명랑한 누나 같았어요. 남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했지만 알타의 독심 능력을 전혀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알타도 자신이 너무 냉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남자에게 진실을 밝혔어요. 사실 현재의 지구는 비정상적이에요. 대규모 업데이트를 맞이하기 위해 신이 모든 인간을 전송해 마법을 배우게 했어요. 그러나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은 그들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1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지구의 시간이 왜곡되었어요. 다른 세계의 10년이 지구에서는 100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도 남자와 같이 1000년 동안 성장하고 진화했어요. 지금 남자가 직면한 것은 던전의 괴물이 아니라 원래 인간과 함께 살아가던 동물들이에요. 이와 동시에 더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천사들이 지구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인데, 이는 현재의 모든 문제를 남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우아하게 뛰어올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늑대 무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계속되는 시스템 알림 소리 속에서 남자는 금세 9레벨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다음 행동을 설명하는 중에 또 다른 두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는 몸을 돌려 한 번에 구름을 가르는 용 기술로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마침내 늑대 무리는 모든 방향을 돌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강력함은 여전히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명령을 내리던 우두머리 늑대는 남자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힘이 이 늑대 우두머리에게 제대로 검증되었습니다. 늑대 무리는 남자에게 계속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들린 놀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한 마리의 늑대가 한 사람을 밟고 있으며 동시에 멀리 있는 남자를 악의적으로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동물이 인지를 잡는 법을 배운 것일까요? 그는 1000살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맨손으로 70마리의 늑대를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복을 입은 여성이 3000만을 주고도 그에게 몸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남자는 단호히 돈을 받고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끈질기게 따라오자 남자는 신비로운 붉은 그림자를 꺼냈습니다. 강렬한 성광 후에 남자와 여성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남자는 그들 가까이에 있었고 단지 그들이 볼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에게 관심을 잃은 지 3초가 지나면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는 사람들 입에서 가장 빠른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는 그저 눈앞의 선택을 빨리 마치고 싶었습니다. 바로 방금 많은 거대한 늑대를 처치했을 때 그의 레벨이 10레벨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고 시스템 패널을 열어보니 무려 23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는 알타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선택지의 수는 그동안 처치한 몬스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이 충분하다면 30개, 심지어 40개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알타의 조언은 창을 사용하는 블루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레벨이 올라가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부직업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그가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관련 자료를 살펴봤지만 이런 정보는 전혀 없었다. 인터넷에서 쓸모있는 것을 찾는 것은 정말 인생의 낭비였다. 알타는 온라인에서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다. 직업 선택에 있어 그는 알타의 추천을 인정했다. 자신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 직업은 강력한 무기를 선택해 추가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확인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시스템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아서 혈통이라 불렸다. 빨리 그를 선택하라고. 이건 변이 직업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숨겨진 직업을 얻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변이 직업이란 과거의 전투 경험과 몬스터 기록을 바탕으로 탄생한 맞춤형 직업이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24번째 직업을 선택했고 연속으로 능력치 상승과 레벨 상승에 시스템 알림음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패널에 표시된 이름 정보를 다시 확인해보니 자신이 지금 혼란스러운 긴 털의 얼음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혈통 블루가 아니라 혈병 블루였다. 이번에는 알타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 역시 방금 혈통 블루로 착각했었다. 결국 숨겨진 직업이 등장하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눈부신 광채가 나타났고 주심은 강한 에너지 파동을 느꼈다. 남자의 몸은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했다. 곧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몸이 완성되었고 변화 후 느껴지는 강력한 감각의 남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다시 시스템 패널을 봤을 때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긴 털의 얼음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남자는 극도로 실망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능동적인 스킬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자의 표정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엘타도 매우 드물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두 번째 단계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 두 번의 스킬 비움으로 인해 세 번째에는 매우 강력한 스킬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의 화제를 통해 남자는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이번 상대는 남자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상대였다. 엘타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것이 45레벨의 괴물임을 알게 되었다. 먼저 도착한 군대의 모든 화력은 그에게 거의 피해를 줄 수 없었다. 그저 괴물이 도시를 파괴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손 쓸 방법이 없었다. 남자가 등장하면서 그들은 희망을 보았다. 소문의 빠른 볼트처럼 남자는 긴 펄을 휘둘러 곰에게 찔러 넣었다. 첫 공격 전까지 은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남자는 곰에게 위험을 감지하게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분노한 갈색곰은 주변의 위험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남자의 공격 강화로 한 방에 머리를 맞았다. 약간 쓰러진 곰을 보고 사람들은 거의 환호할 뻔했다. 다음 순간 자세를 바로잡은 곰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마침내 위험의 근원을 드러낸 뒤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달은 남자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외쳤다. 그 순간 거대한 곰발이 갑자기 나타나자 그제야 사람들은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남자는 곰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거대한 곰의 공격에 직면한 남자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 곧바로 힘을 모아 거대한 곰발을 향해 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전력을 다한 공격도 아무런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정말 그 방법을 써야 하는 걸까? 현재 강화된 몸은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하지만 이 창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른다. 남자가 리타에게 훈련을 받을 때 리타는 모든 힘을 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자가 진지하게 경고했을 때도 이렇게 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했지만 리타는 여전히 남자에게 그대로 하라고 고집했다. 그렇다면 남자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힘껏 뛰어올라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결국 일이 터졌다. 남자는 고통스럽게 땅에 쓰러졌지만 리타의 다정한 위로를 받았다. 남자는 이 고통이 보람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외에도 남자는 처음으로 리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끊는 데 성공했다. 신급의 천사에게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상처를 입히는 것은 대단한 힘이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2단계 45레벨의 괴물을 상대할 때도 리타가 인정한 그 한 방을 견딜 수 있을까? 피가 솟구치며 거대한 곰의 머리에서 떨어지자 거대한 몸이 무너졌다. 이번에 곰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죽은 곰은 서서히 정상 크기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거대한 곰은 어떤 거대화 스킬을 사용한 것일까? 하지만 이것은 남자가 곰을 분해하고 싶은 마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남자의 옆에 멈췄다. 차 문이 천천히 열리자 남자는 작고 좁은 차에 5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구조를 위해 온 5명이었다. 능력자인 본래 5명이 나서서 2단계 소형 몬스터를 처리하는 일이 지루할 줄 알았으나 결국 혼자서 이렇게 빠르게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실력이 결코 약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작동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유준이라는 남자는 다시 가면 남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눴다. 뭐 할 거냐? 너는 뭘 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남자의 갑작스러운 반문에 유준은 말문이 막혔다. 조금 어리둥절하게 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나요? 강해진다는 의미가 남보다 나아지는 것인가요? 당신은 그저 스스로 성장할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정말 강해지고 싶다면 끊임없이 훈련하고 싸우는 것뿐이에요. 이 압박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심지어 최고가 되기 위해 전념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뛰어넘고 싶어해요. 1000년 동안 수련한 나조차도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당신의 생각은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남자의 생각일 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자는 사실 사람들이 이미 떠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난처한 남자는 마스크를 고쳤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어요.
하지만 알타는 한바탕 연극을 본 후 남자를 가차없이 폭로했어요. 잠시 후 남자는 마침내 갈색 곰의 시체를 처리하고 전리품을 들고 떠나려 했지만 달려온 장교에게 가로막혔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며 총괄적으로 남자에게 군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하면 남자는 언제든지 괴물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즉시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남자가 멀리 떠난 후 옆에 있던 신병이 그제야 고참에게 의문을 품고 물었어요. 왜 그를 그냥 보내줬나요? 우리가 그를 강제로 협력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나요? 바보야? 3번의 공격으로 2단계 몬스터를 죽인 사람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세계에서 나는 한 사람이 국가 전체와 이 몬스터들을 상대하는 것을 보았고 나는 이 남자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는 직감이 든다. 그를 억제하려고 하면 역효과만 날 것이다. 지금은 예전의 세계가 아니다. 모든 정부와 군대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신병들은 크게 놀랐지만 그의 스승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똑똑해졌는지 놀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스승은 정말로 똑똑하다. 알타도 그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남자와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했고 남자와 강제적으로 협력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남자의 힘으로 모든 군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자신이 이 세계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는 단지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에만 신경 쓴다. 아마도 그의 독특한 직업 때문일 것이다. 레벨업을 위한 경험치가 가져오는 효과는 1레벨의 상승을 가져온다. 그러나 반대로 남자는 이 몬스터의 잔해로 상당한 현금을 얻었다. 하지만 남자가 어떻게 돈을 쓸까 상상하기 시작했을 때 알타는 찬물을 끼얹었다. 이 돈을 쓰면 내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며 남자는 한숨 돌렸다. 그는 천사의 무지개를 칭찬하며 이 거대한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깨어났다. 갑자기 남자는 잠이 확 달아났다. 다른 세계와의 통로가 복구되었다. 이는 인간이 다시 한번 다른 세계로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은 99% 확률로 무시될 것이다. 저기, 세상에, 나 또 혼자 살아야 하나요? 남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알타가 다른 세계와 계속 비밀리에 연락하고 있다는 걸. 지구에 우연히 나타난 강력한 괴물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서 차라리 인간을 다시 그 세계로 옮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남자의 생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다시 혼자 지구에 남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무심하고 당당하게 말했죠. 어차피 너도 오래 혼자 있었으니까 너한테는 별 차이 없을 거라고. 그러나 농담은 농담일 뿐 알타는 사실 남자의 상황에 대해 꽤 미안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남자도 그 점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진짜로 그 세계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간단한 5글자가 남자에게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켰어요. 만약 내가 충분히 강해진다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만큼 강해진다면, 그때는 내가 그 세계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국에도 갈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그러면 리타도 만날 수 있나요? 리타에 대해 이야기하자 알타는 더 장기적인 생각을 떠올렸어요. 만약 남자가 현재 상태로 계속 있다면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해야 할 거예요. 이 끔찍한 달콤한 말을 전하면서 말이죠. 강철의 사자로서 알타에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화가 난 알타는 남자에게 훈련을 강화하고 빨리 강해져야 한다고 요구했어. 너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고 싶지 않니? 남자도 당연히 그렇게 원했지만 지금은 기대되는 식사 시간이었다. 그때 긴급 뉴스가 가족의 주목을 끌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상태를 발표했어. 그리고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순간에 합의에 도달한 것 같아. 모든 학교와 회사가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았어. 거리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지. 남자는 이 상황이 거의 국가가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걸 이해했어. 이 순간 남자는 결심했어. 엄마, 아빠, 당신들은 이전 세계로 돌아가야 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지만 신문을 읽던 아버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어. 저번에 그쪽 세계에 10년이나 있었지만 두 번째 단계조차 돌파하지 못했잖아. 하지만 적어도 지구보다는 안전하지 않아.
타협한 아버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 그저 아들에게 모든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어. 하지만 이 말은 어머니의 폭발을 불러왔어. 그렇게 빨리 떠나고 싶니? 아들아,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랄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잘 돌보는 거야. 하지만 식사에만 열중하던 남자는 전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어. 오늘의 식사가 유난히 맛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했지. 어머니가 다음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마스크를 쓴 사람이 너지? 남자는 어머니가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마치 펭귄 엄마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새끼를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남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그의 세상을 오직 어머니만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매우 강해졌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안전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괴물보다 무서운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한때 성가셨던 충고가 이제는 매우 듣기 좋았습니다.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순간 알타도 천국에 한번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자를 위해 더 많은 임무 보상을 얻어오겠다고 했지만 남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알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예의가 있나요? 천사에게 아이스크림을 가져오라니.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남자는 그의 계획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밤에 남자는 방에 불을 켜고 각종 도구가 쌓여있는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이 작업실은 어젯밤에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변질되는 가죽과 뼈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남자는 심지어 제대로 된 금속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질 좋은 뼈를 모두 처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문제로 남자는 곤란을 겪었습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있잖아.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던 알타가 남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물어봤는데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눈앞의 광경에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르타, 어떻게 이렇게 커졌어? 거기서 거대화 마법이라도 배웠어? 사실 아르타는 계속 몸을 작게 만드는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어. 곧이어 아르타는 남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라고 했고 놀란 남자는 급히 더러운 손을 닦았어. 차가운 손을 잡자마자 시스템이 알림을 보내기 시작했어. 하늘의 추가 보상, 영혼의 재. 남자의 의문을 알았는지 아르타는 곧바로 손짓으로 남자의 뒤를 가리켰어. 벽난로 안에 언제인지 모르게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이 보였어. 영혼의 재. 천국에서 온 선물이야. 그것은 영원히 타오르며 꺼지지 않아. 동시에 아르타는 좋은 소식도 가져왔어. 그것은 남자가 신세계로 갈 수 없다는 보상으로 신이 남자에게 새로운 임무를 내린 것이야. 지금부터 그는 지구에서 새로운 던전을 건설해야 해. 남자는 얼어붙었어. 그가 무슨 던전을 짓는단 말이야? 라면 끓이는 게 더 맞을 텐데. 하지만 아르타는 신이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어. 그리고 함께 던전을 건설할 거라고 했어. 남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잠시 후에야 깨달았어. 이런, 같이 던전을 건설한다고? 이건 너희 일이 아니야? 게다가 이게 나에게 주는 보상처럼 들리지도 않아? 명령은 10년 동안 중지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1000년이 되어버렸어. 성장을 도와준다더니 이제는 레벨업조차 더 어려워졌어. 남자의 모든 불만이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고 알타는 여전히 죽은 오리처럼 완강했어. 이건 계획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화풍이 바뀌었어. 지난 1000년 동안 내가 능력을 연마하고 단련했어. 이제는 신의 기적에 비할 수 있을 만큼 지하성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 그래도 그건 불가능해. 화가 난 남자는 본능적으로 먼저 알타의 말을 반박했어. 그러나 다음 순간 알타의 말을 되새기면서 그가 나를 칭찬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의 표정이 왜 이렇게 수상해? 알아. 내가 나를 포섭하려고 해서 내가 너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거지? 가능성을 느낀 알타는 바로 이것이 윈윈이라고 말했어. 임무를 완수하면서 넌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야. 그때 지구는 황폐하게 될 거야. 인류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자 알타는 바로 희귀한 재료를 꺼내 남자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3가지 매우 특별한 금속 재료 외에도 심지어 머리 크기만 한 마법의 물질도 남자에게 빌려줬다. 원래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이 정교하게 만든 도구 세트였다. 이는 장인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것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신의 인색함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 도구 세트는 빌려주는 것이었고 이후에 반환해야 했다. 도면이 펼쳐지자 남자는 즉시 매료되었다. 이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알타도 이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타가 모르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남자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자의 흥미가 완전히 생겨났다. 열정에 차 있는 남자를 보며 알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일이 성사된 후의 보상이 반드시 너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영원한 재는 생명이 있는 불꽃이며 마법석은 그들의 최고의 양분이다. 강한 불꽃이 남자를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들었고 이는 알타를 매혹시켰다. 점차 그는 자신이 그에게 푸른 직업을 선택하게 한 것이 잘못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남자가 신기한 도구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 몬스터를 유인하는 도구가 빠르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명문 조각 작업이 남자에게 큰 압박을 주었다. 알타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지만 재료는 손실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말을 듣고 남자는 한숨을 돌리고 결단코 온 마음을 다해 제작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남자의 몰입한 모습을 보며 알타는 리타가 남자를 동반했을 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야 왜 한 상급 천사가 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알타는 남자에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싶지 않았다. 그는 리타의 감정을 공감했을 뿐이야. 갑자기 남자가 세게 탁자를 치며 알타의 생각을 끊어버렸다. 남자가 손을 멈추자 푸른 빛을 발하는 문양이 새겨진 큐브가 손바닥 위에 떠올랐다. 당신은 전설적인 창조자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모든 생산 효율이 20% 증가합니다. 남자는 단 5시간 만에 도면의 모든 작업을 완료했고 이는 알타를 연신 불가능하다고 소리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빨리 끝내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나 직접 손으로 아직 약간의 열기가 남아있는 큐브를 만져보니 완벽했다. 얼굴 가득 불가사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태연한 척하며 겨우 합격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자는 이로 인해 너무 기뻤다. 특히 알타가 남은 작업은 다른 천사 동료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자 남자는 리타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기뻐했다. 물론 아니었다. 알타가 온몸에서 눈부신 빛을 발하자 머리 위의 광환도 점차 형태를 드러냈다. 이를 본 남자는 이거 나 너무 잘 알지. 어렸을 때 자주 봤던 건데 이건 천사의 후광이야 라고 말했다. 다음 순간 눈부신 빛이 마지막으로 번쩍이며 3명의 서로 다른 성별의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자는 천사들이 모두 정교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심지어 커진 알타도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하지만 방금 나타난 천사들은 남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자가 만지면 반드시 망친다고 생각했다. 알타가 계속해서 모두를 재촉하자 사람들은 마지못해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준비를 시작했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주의를 기능과 사용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일은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었다. 천사들의 마력이 몸에 주입되자마자 남자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 현재의 강력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고등 생물들의 힘 앞에서는 너무나도 미약했다. 너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아니지. 나는 반드시 버틸 거야. 반드시 이 장치를 만들 거야. 이 함정이 효과적으로 괴물들을 유인하고 가두려면 그들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것을 넣어야 해. 또한 1000년 동안 버려졌던 그가 그들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 그것은 바로 고독을 달래는 따뜻함이지. 그러는 동안 남자의 마력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 심지어 천사들도 이하등 생물인 남자의 강한 의지력에 감탄했어. 그중 한 명은 이 흥미로운 남자에게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지. 그러나 갑작스런 강한 진동이 천사들조차 벗어나야 한다고 느끼게 했어. 다음 순간 강렬한 금빛이 방 전체를 가득 채웠어. 다시 눈을 떴을 때 공중에 떠있는 함정 상자가 마력으로 공중에 떠있는 것을 발견했어. 거의 탈진할 정도로 지친 남자는 멍하니 서 있었어. 그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몰랐지만 푸른 머리 천사의 믿기지 않는 표정이 그의 의문을 분명히 답해주었지. 그러나 한 번에 완성된 것이 그들을 놀라게 한주된 이유가 아니었어. 더 중요한 것은 그 활의 이중 속성 부가가 나타났다는 거야. 너무 집중한 남자는 시스템 알림에서 비밀과 지구 전용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 재료,
공의, 운에 기반한 부가 속성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더구나 이중 속성이라니.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야. 예상치 못한 실력과 놀라운 운으로 모든 사람이 남자를 새롭게 보았고 괴물 포획 과정을 함께 구경하자고 초대했어.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보게 된 것은 이미 파괴된 거리였고 남자의 전진 기술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공중에서 대놓고 데리고 가도 괴물이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자의 독특한 체질과 잊혀진 사적은 이 길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다. 곧 목적지가 눈앞에 있었다. 한 파괴된 넓은 빈터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되었고 알타가 마법 큐브를 공중으로 던지자 찬란한 빛을 내던 마법 큐브는 한순간에 남자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남자가 의아해하던 중 다음 순간 대지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임무를 수행 중이던 군대도 눈앞의 광경에 놀랐고 거대한 쥐가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한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동시에 수많은 개미들도 통일된 발걸음으로 어느 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하늘의 새들과 지상의 다양한 동물들도 예외 없이 같은 목표로 이끌리고 있었다. 자연의 장엄한 광경의 하늘 위에 천사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런 광경이 있는 것은 능력의 에너지가 함정 상자에 주입되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었어도 여전히 괴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비록 예전의 던전은 이미 무효화되었지만 쓸 수 있는 것은 잘 이용해야 했다. 결국 천사들은 환경 보호를 더 중요시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넋을 잃고 보던 남자는 이 동물들에게 약간의 연민을 느꼈다. 비록 길고 긴 천년을 견뎌왔지만 결국은 신과 천사들이 마련한 함정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신은 확실히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어딘가로 전송할 수 있고 동물들이 지정된 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인간도 신의 손안에 있는 죽은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나는 천년 동안 버려졌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실수일 뿐이었다. 물론 리타는 제외다. 그녀는 유일하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내가 미친 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아무도 나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내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그녀는 지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지만 남자에 의해 갑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가면을 쓴 남자는 멋있어지면서도 그녀의 존재감을 낮췄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소리가 들렸다. 괴물이 나타난 것이다. 이 근처에 있다니. 그러나 남자는 그때 곰보다 더 강한 괴물이 아니길 기도했다. 걱정스러운 남자를 보며 알타는 그가 괴물과 싸우는 것을 조금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자는 새로 만든 갑옷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더 강한 괴물이 나타나면 더 강한 장비를 다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오래된 창을 먼저 손질해야겠다. 그러나 남자의 대장장이 능력이 한층 더 발전하면서 단순한 한 번의 망치질로 최고급 창을 한계를 넘어 유일무이한 품질로 만들었다. 그러나 알타는 남자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래, 이거 정말 실망스럽군.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거대한 표범이 이 나라의 수도 건물을 공격하고 있어. 인간의 어떤 무장 세력도 그에게 전혀 피해를 입힐 수 없어. 그제서야 남자는 병사 외에도 이미 직업을 선택한 능력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2차 괴물에게 효과적인 피해를 입히기 어려웠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직접 다른 세계로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여기가 유일한 집이었다. 지능이 파괴된 지구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비록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강력한 탐막을 마주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때 거대한 탱크 포탄이 표범의 머리를 맞췄다. 그러나 이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 표범은 이전의 곰보다 훨씬 강했다. 분노한 표범은 공격한 인간을 목표로 삼았고 한 발로 탱크를 무겁게 밟았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순간 그는 탱크 전체를 들어 올려 그 안에 있는 인간까지 삼키려 했다. 마침내 도착한 남자는 순식간에 날아올라 빠른 속도로 공중에 천마를 그렸다. 빠르게 접근한 남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고 그가 표범의 눈을 겨누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강렬한 사리가 꽃표범을 이쪽으로 보게 했으나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 눈 속의 긴 펄이 점점 커지면서 눈에 있는 긴 펄로 인해 이계의 꽃표범조차 이 통증을 견딜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이 남자는 치명타 효과까지 추가로 발동시켰다. 전설 속의 도시 데보르트의 등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표범은 쓰러지지 않았다. 손에 있는 탱크도 더 높은 하늘로 던져졌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사람이 있었다. 남자는 손에 든 공격을 멈추고 던져진 탱크를 우선 고려해야 했다. 동시에 지상 무장 병력도 완벽하게 연계해왔다. 남자를 도와 시간을 벌기 위해 모든 화력이 다시 한번 표범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남자가 갑자기 탱크를 두 동강 낸 것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두 개의 머리가 바로 날아올까봐 정말 무서웠다. 다행히 머리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두 사람을 구해 남자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앞으로 성대볼트가 우리가 쫓아야 할 목표다. 남자가 팬들의 찬사에 기뻐하고 있을 때 위험이 다시 다가왔다. 중상을 입은 표범이 대포의 공격을 무시하고 남자에게 직접 걸어갔다. 보아하니 이 녀석은 정말 다르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목표를 명확히 찾아냈다. 이 순간 표범에게 겨냥당한 남자는 더 이상 은신할 수 없었다. 사람의 대포 공격을 견디면서도 먼저 남자를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남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2차 생물이 이미 약간의 지능을 가졌다는 것이다. 회피하려고 공중으로 뛰어오른 남자는 결국 표범의 불구덩이에 빠졌다. 거대한 머리가 남자의 몸에 세게 부딪혔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남자를 위해 손에 땀을 쥐었다. 모두가 그가 이렇게 죽는 줄 알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고슴도치 한 마리가 표범의 머리에 박혀 있었다. 다시 부상을 입은 표범은 피를 멈추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의 지혜에 기뻐했다. 여기에 오기 전에 남자는 집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각지에서 대규모 동물 이동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제의 충돌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함정 상자를 만들려던 남자는 천사들이 마력이 고갈되어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로 인해 당분간 함정 상자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알타는 남자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모든 가죽과 뼈를 최적화하여 천사의 마법 덕분에 재료의 품질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이 재료들의 품질이 한 단계 상승했다. 그리고 남자의 독특한 창조적 재능 덕분에 갑옷에 숨겨진 스킬을 추가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런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갑옷이 만들어졌다. 아르타의 의지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사실은 남자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유일한 단점은 보기에는 그렇게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못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정도의 외상은 2단계 표범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남자를 던지는 동시에 다시 남자가 떨어진 곳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허공을 치고 오히려 자신을 세게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이것이 남자에게 기회를 주었다. 막 떨어진 남자는 발에 있는 스파이크를 이용해 표범의 피부에 박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지점을 미친 듯이 공격했다. 치명타 확률이 20%일 때도 이 피해는 충분히 2배로 증가할 수 있다. 표범의 움직임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 돌진했다. 비록 1단계 인간이 2단계 생물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지만 개미가 코끼리를 이기는 것도 다수의 힘이다. 결국 인간이 흔들 수 없는 2단계 표범도 폐허 위에 쓰러졌다. 남자는 이 순간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때 알타는 남자에게 마지막 일격을 빨리 끝내라고 재촉했지만 남자는 군대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표범이 곧 3단계로 승급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순간적으로 거대한 촉수들이 상처 부위에서 분출되었다. 그 혐오스러운 모습의 남자는 순간적으로 생리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 번째로 도망치려는 남자는 변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수많은 촉수가 남자를 감싸며 그를 양분으로 만들려 했다. 남자는 아르타가 농담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탈출이 남자에게는 어렵지 않았지만 이성을 유지하며 그가 진화하기 전에 죽이는 것이 최선임을 알았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번개가 촉수가 나온 상처에 정확히 맞았다. 미친 듯한 촉수는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그 번개의 출처는 헬리콥터에 앉아있는 여제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멈춰있던 촉수가 다시 미친 듯이 자라났다. 레벨 차이가 있어도 여제는 그를 직접 죽일 수 없었다. 변이가 계속된다면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 기술을 써야겠다. 여제는 망설임 없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다. 그렇게 남자가 있는 곳으로 곧장 날아갔다. 남자가 그녀를 받으려는 건가? 당연히 아니다. 여제가 땅에 안정적으로 착지하자마자 자신의 방법을 남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제 나만이 너를 강화할 수 있어. 모든 힘을 너 한 사람에게 집중할 거야. 하지만 남은 힘은 너를 도와주기에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이 과정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어. 그러니 이후 내 생명은 너에게 맡길게. 하지만 남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여제는 손바닥을 남자를 향해 겨눴다. 지금 시작해라. 손바닥의 마력이 격렬하게 번역되면서 다음 순간 남자의 몸에 모두 쏟아졌다. 뇌령의 힘을 얻어 모든 속성 능력이 50% 향상된다. 공격 시 목표의 감전 효과가 부여되며 지속 시간은 30초이다. 뇌령 효과가 끝나면 모든 능력이 50% 감소하며 지속 시간은 3분이다. 순간적으로 많은 정광이 남자의 피부에 올라탔고 모든 힘이 창에 모여 촉수가 자라는 곳을 향해 강하게 찔러 넣었다.
폭발적인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상처에 주입되었고 강력한 전류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폭발했다. 78만 4,983 경험치를 얻었으며 레벨이 28로 상승했다. 87레벨 야생 표범 처치 기록 1개를 얻었다. 시스템 알림 소리가 들리자 남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 털썩 앉았다. 동시에 여제가 남자에게 처치 보상 상황을 물어보러 왔을 때 그녀는 경험치를 전혀 얻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같은 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팀이란 무엇인가? 시스템에 그런 기능이 있는가? 황당해하는 남자는 자신이 그런 것을 전혀 몰랐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팀 초대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순간 갑자기 천둥 종료 알림 소리가 울리며 남자는 깜짝 놀랐지만 표범의 모습이 다른 쪽 도로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안심했다.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시체에 깔려 죽었다면 정말 우스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가 또 한 번 구세주의 행동을 하며 다시 한번 모두의 환호를 받았지만 남자의 표정은 갑자기 난처해졌다. 이해하지 못한 엘타가 뭐가 더 나쁠 수 있냐고 물었다. 너 이미 이겼어? 아니, 전혀. 알고 보니 죽은 후 표범의 몸집이 원래 크기로 돌아왔는데 이로 인해 큰 상처가 나서 미족의 소중한 가죽이 다 찢어져 버렸다. 이 일로 엘타는 어이가 없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이 소중한 시체를 나눌 시간이다. 분할을 준비하던 장교를 보고 남자는 자신이 시체 분해 작업을 가장 잘한다고 자청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비율을 나눌 것인지였다. 여제는 먼저 말을 꺼내 남자에게 60%, 자신에게 20%, 나머지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서 나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남자는 거리낌 없이 표범의 등 위로 올라가 후두부를 세게 파고들었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분홍색 마법석이 있었고 그것은 곧 승진할 마법사의 것이었다. 개 단계의 괴물에게서 관중들이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마법석 또한 1단계로 승급한 그들에게 큰 매력을 주기 때문이다. 남자는 이때 여제의 의견을 물었고 여제는 이 마법석에 갇히는 거의 60%라고 말했다. 그래서 남자는 욕심내지 않고 나머지는 너희가 나눠 가지라고 했지만 남자의 선의가 다른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겼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남자가 마법석을 독차지할 수 없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전투에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나쁜 본성이 이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남자는 그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아 그들의 뜻대로 마법석을 나눠주기로 했다. 그렇게 마법석을 제외하고 비율대로 분배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만족한 미소를 지었고 심지어 일부 무모한 사람들은 남자가 현명하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마법석을 정말로 줘야 할까? 엘타는 의문을 품고 남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어머니가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가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강한 주먹이 있으면 언어로 다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남자는 어릴 적부터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 이 마법의 돌은 남자가 줄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직접 가져가. 마법의 돌이 60%의 가치가 있다면 나머지 40%의 가치를 가진 이 시체는 내 것이야. 내 가죽과 뼈를 손상시킨다면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마. 모두가 남자에게 겁을 먹었고 한동안 군중 속에서 서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를 왜 건드린 거야? 남은 25%를 어떻게 줄 건데? 정말로 방금까지 앞장서서 항의하던 두 사람이 타협하자 마법의 돌은 내가 가져가. 모든 건 처음 약속대로 하자.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자는 바로 돌아서서 마법의 돌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지만 전혀 이전의 당당함이 없었다. 역시 너 교활하구나? 뒤에 나타난 여제가 그녀의 부분도 분해해달라고 희망을 표했다. 대가로 그녀의 40%를 내겠다고 하니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일에 남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 여제의 부분도 처리되었고 남자가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할 틈도 없이 여제는 이미 집에 전화해 트럭을 부르고 있었다. 역시 부유한 집안이야. 남자는 속으로 감탄했고 뒤를 돌아보니 원래 그 사람들이 남자에게도 분해를 부탁하고 있었다. 남자는 어이없었지만 간단한 일이니 승낙했다. 단, 시체는 각자 나눠 가지되 마법석은 필요 없고 내 몫은 꼭 넘겨줘. 그들이 이런 고도의 해부 기술을 어떻게 알겠는가? 강력한 괴물 시체는 그들이 찢어 입구를 낼 수조차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타협한 사람들은 남자가 2단계 마법석을 가져가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남자가 여제의 몫을 분해한 후에야 사람들은 남자에게 자신의 몫도 작게 분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추악한 모습들의 남자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혐오감을 느꼈지만 결국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50%의 서비스 비용을 요구했다. 이것이 이 이중적인 사람들에 대한 벌이 될 것이다. 남자가 처리를 끝낸 후
그들 내부에서는 다시 끝없는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이는 남자와는 무관했다. 동시에 여제는 떠나기 전에 다시 남자를 찾아왔고 남자는 여제가 지구에 계속 머물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세계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실력에 여제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남자가 그녀와 팀을 이루어 함께하길 원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거절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고 명함 한 장만 남기고 조용히 떠났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남자는 이제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게다가 그는 괴물을 잡는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해야 했다. 도구방의 책상 위에 5번째 함정 큐브가 놓여있다. 던전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 남자는 더 많은 큐브를 빨리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이때 알타는 무슨 걱정이 있는 듯했다. 항상 초조해하는 모습이었다. 알고 보니 지금 지구에는 알타가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먼저 이렇게 빨리 3단계 몬스터가 탄생한 것은 절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소수의 인간만이 최상위 존재가 된 세계에서 에너지 균형이 몬스터 쪽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다. 다른 세계에서 인간은 신이 준 임무를 통해 천천히 강해지고 있지만 이 몬스터들의 진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알타가 현재 걱정하는 문제였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한국만이 유일하게 3단계 몬스터가 등장한 곳이다. 혹시 이 큐브들이 원인일까?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추측했지만 알타는 지쳤다. 정말로 함정 큐브의 힘이 일부 몬스터를 강화시킨 것일까? 알타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함정 큐브가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확실했다. 동물들이 광폭 모드에 들어가서 위험을 느끼기 전에 미리 깨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다른 세계의 몬스터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기도 전에 갇혀버렸다. 이것은 그곳에 진화가 기본적으로 던전 안에서만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진화했다. 새로운 강력한 괴물이 탄생할 수 있지만 지구에서는 서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고 인간을 삼키기만 하면 강하게 진화할 수 있다. 이는 지하 던전의 존재가 지구에 좋은 이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자는 더 많은 덕과 마법 상자를 준비했다. 이후의 날들 속에서 마력을 회복한 천사들은 밤마다 덫의 마지막 단계를 도왔고 완료 후에는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 휴식과 조정을 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알타조차 남자를 위해 지루함을 느꼈다. 그러나 남자는 여전히 꽤 재미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번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홀로였고 이 일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그를 끌어당길 수 있었겠는가? 그를 끌어당길 수 있었겠는가? 알타는 어느새 남자의 심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놀라게 했다. 자신이 고위 천사인데 어떻게 하위 생물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꼭 나쁜 감정은 아닌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린 알타는 즉시 남자를 재촉했다. 너는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 강해지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남자도 원하는 것이다. 나는 강해질 것이다. 남자는 30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련했지만 단지 편히 잠을 자기 위해서였다. 천사 알타는 남자의 지루함에 할 말을 잃었지만 동시에 매우 부러워했다. 오늘 아침에도 남자는 또 하나의 시스템 알림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가장 먼저 충격받은 사람은 알타였다. 왜냐하면 이건 그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스킬이었고 심지어 3S급 고급 스킬이라고 했다. 하지만 알타의 말에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잠자는 데스는 스킬이 3S급일 수 있냐며. 그러나 알타의 진지한 표정의 남자는 그가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나 남자의 추궁에 실망한 알타는 그저 잠자고 휴식하는 데 쓰는 스킬이라고 했다. 하지만 방금 그 많은 팬들, 내가 지금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이 모든 것은 스킬의 진화부터 시작된다. 알고 보니 스킬 진화도 레벨업 과정에서 하나의 업적이었다. 그것은 스킬 획득과 유사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 남자가 이미 진화 조건을 만족한 스킬로는 태극술, 보술, 휴식, 전진이 있다. 그리고 분해와 단조 이 두 가지 스킬은 이미 말렙이어서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다. 전진 스킬은 남자가 제어할 수 없는 스킬이므로 현재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태극술과 모술의 진화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서 현 단계의 남자에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휴식 스킬은 이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알타는 남자에게 이들 스킬의 차이를 비교해보라고 했다.
눈앞의 두 상태를 보니 남자는 휴식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려면 500개의 수면 악마의 심장과 500리터의 거인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3개 마법석 하나까지 필요했다. 이건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이걸 완성할 수 있겠어? 그러나 알타는 이것이 매우 간단하다고 말했다. 다른 스킬들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마법술 업그레이드 조건은 1레벨에서 3단계 몬스터 500마리를 일격에 처치하고 3레벨 마법석 200개와 4레벨 마법석 1개가 필요했다. 맞아. 정말 간단하지. 이때 남자는 이미 말문이 막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휴식 스킬 업그레이드가 간단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나는 아직 마법을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겨우 28레벨일 뿐이다. 이 말을 듣고 알타도 속으로는 이해했다. 남자의 현재 레벨업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은 그 이상한 숨겨진 직업 때문일까? 또한 마법의 도움 없이 실력은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난다. 남자의 현재 강함은 전적으로 그가 1000년 동안 배운 무술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그가 마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아마도 역대 최강의 기록 창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날은 빠르게 다가올 것 같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만큼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 먼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틀 후 아침, 남자는 자신의 스킬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 주목하게 되었다. 더욱 강력한 몬스터가 등장하여 이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익숙한 장면을 보면서 남자는 순간 이해했다. 이틀 전에 그가 참여했던 전투였다. 그때는 텅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되었는가? 그러나 알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순간 뉴스 발표자는 사건의 핵심을 밝혔다. 모두가 보듯이 2단계 몬스터 시체가 있는 곳이 너무 깨끗하고 그때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사라졌다. 현재 사람들이 지하 도시로 빨려 들어갔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자는 크게 놀랐다. 하지만 지하 도시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새로운 괴물이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 남자는 2차 폭발을 일으킨 괴물을 자신이 죽였다고 확신한다. 게다가 그의 뇌를 열어 마법석을 꺼냈기 때문에 그 괴물은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 엘타의 추측이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보였다. 동시에 남자는 아까 본 TV 화면을 떠올렸다. 확실히 검은 그림자를 봤던 것 같다. 그는 전진하는 자였다. 아마도 배 속의 아이를 위해서였다. 당시 그의 반항이 매우 격렬했던 것도 그 이유였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실수에 깊이 자책했다. 폭발 괴물의 시체를 완전히 분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엘타는 남자의 슬픈 감정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엘타도 남자가 이렇게 큰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다. 자신이 이 남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일에는 자신도 책임이 있다. 천사로서 타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소란과 싸움 속에서는 이 일을 주목하기 어려웠다. 배 속의 타엘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슬퍼해도 소용이 없다. 정신을 차리고 반격을 준비하는 남자는 이 괴물이 3개 괴물이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엘타의 확신에 찬 대답은 남자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남자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은신의 대가였다. 남자는 이런 대결에서 패배할 수 없었다. 마지막 기도는 3개 표범이 다른 강력한 스킬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은신 스킬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기술이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뛰어날 수 없으니 안심해도 돼. 이것이 현재 유일한 좋은 소식인 것 같아. 하지만 너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니? 물론 아니야. 남자의 주머니에 있던 명함이 마침내 이 순간에 사용되었어. 남자의 전화에 여제는 놀랍고 기뻐했지만 다음 순간 충격적인 현실로 인해 여제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어. 여제의 도움을 요청한 후 정부와 군대의 힘을 잘 동원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는 자신의 특기를 더 발휘해서 그 괴물을 위해 실용적인 덫을 몇 가지 준비하려고 했어. 그러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를 보고 알타는 의심이 들었어. 너 뭐 하고 있니? 너를 보고 있어. 됐니? 내 말은 화가 나서 이를 갈고 있는 알타는 그의 몇 가닥 털을 뽑아버리고 싶었어. 남자가 잘 설명해서 막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에야 알타의 화가 가라앉았어. 잠시 후 막대가 가지런히 땅에 놓였어. 하지만 남자의 만족과 달리 알타는 이해하지 못했어. 너는 괴물에게 목걸이를 만들어 뇌물로 주려는 거야? 그러나 남자는 설명하지 않고 또 다른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알타가 이해했어. 이것은 창이야. 그러나 답이 아니고 동시에 사냥감을 끌어올릴 수 있어. 그리고 줄이 충분히 강하게 하기 위해 가죽을 사용해야 했어. 자, 제작해보자. 대나무 막대, 밧줄, 작살. 이건 모두 남자가 그 괴물을 위한 함정을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엄마의 가죽과 우두머리의 가죽으로 그의 아기를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하지만 좋은 방법이긴 하지 않나? 그럼 이제 마법 부여와 대장간 시간이야. 하지만 알타는 즉시 반대했다. 2차 마법을 이런 일에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그렇지 않아. 남자는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것도 맞다. 알타도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마법 작업이 시작되면서 모든 재료가 매혹적인 빛에 덮였다. 하지만 전체 과정은 알타가 생각한 것만큼 길지 않았다. 마법조차 모르는 남자가 단순한 대장 기술만으로 마법 부여를 순조롭게 마쳤다니 믿기 어렵다. 게다가 전체 과정의 시간을 단축했다. 마법 부여가 언제 이렇게 평범한 능력이 되었지? 심지어 제작된 무기에 다시 두 가지 속성이 겹쳐졌다. 치타의 머리와 가죽으로 만든 작살, 치명타 확률이 20% 증가하고 전달 능력이 20% 증가했다. 알타는 어이없었다. 너는 치트 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맑은 표정으로 어리석게 있었다.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나? 출발 준비 전에 남자는 다시 여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괴물이 그의 어머니를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은 그들 둘입니다. 계획의 핵심은 남자가 먼저 들어가 괴물의 은신 스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이 기회를 봐서 공격하십시오. 이해했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황폐한 거리 안에서 남자는 이미 여러 바퀴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범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자는 대놓고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소음도 표범을 유인하지 못했습니다. 알타는 표범이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은신 스킬이 그의 것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무기도 당신의 스킬에 의해 덮여 있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그의 면전에서 덫을 놓아도 알아차리지 못할까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은 정말 탁월한 킬러입니다. 알타는 기회를 틈타 칭찬을 했지만 남자는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는 자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남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왔습니다. 전진 상태에서 피해가 10% 증가하고 털의 마법이 더해져 피해가 10% 증가했습니다. 남자는 손에 쥔 작살을 꽉 잡고 방금 나타난 표범의 머리로 곧장 던졌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 작살은 표범의 몸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다음 순간 하늘을 찢는 듯한 포효가 들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효과에 남자는 놀랐습니다. 작살도 털의 마법 효과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표범은 은신 스킬만 가지고 있어 그의 방어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동시에 표범의 분노도 쏟아져 나왔지만 한 번의 공격은 남자에게 가볍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했다가 다시 추격할 때 도망가던 남자는 가시가 가득한 작살이 자기 몸에 단단히 걸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자는 그 틈을 타서 총을 쏴 치명타를 가해 고통에 신음하게 만들었다. 이 순간 블랙팬서는 더 이상 힘을 아끼지 않고 한 번 휘두르자 멀리서 에너지가 날아왔다. 이를 감지한 남자는 즉시 방어했지만 강력한 위력으로 그의 방어구가 완전히 부서졌다. 이것이 남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만든 방어구였다. 알타는 이 싸구려 장비가 실제로 쓸모가 있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왼손을 휘두르자 또 한 번의 광파가 날아왔다. 그러나 블랙팬서의 동작이 커질수록 작살로 인해 상처가 더 커졌다. 다음 순간 그는 이빨로 밧줄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3단계 괴물이 전투 기술까지 인지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이번 괴물을 다시 평가하게 만들었다. 원래는 이전 괴물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 괴물은 점점 더 기괴하게 성장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남자는 또 한 번 작살을 던졌고 이번에는 블랙팬서의 왼손을 정확히 겨냥했다. 이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원거리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남자는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알타가 1초 만에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이것은 단지 살상만으로는 그를 해칠 수 없었다.
말을 하는 동안 날렵한 여제도 차를 타고 도착했다. 비록 그는 남자의 뒤에 있는 괴물을 보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손에 든 가죽을 부숴버렸다. 다음 순간 손바닥에서 이전보다 더 강렬한 전광이 뿜어져 나왔다. 모든 번개의 힘이 한순간에 묶여있던 블랙팬서에게 몰려들었다. 차가 멈추자마자 블랙팬서도 몸부림치기를 멈췄다. 하지만 이번 여제는 남자에게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번 번개의 힘이 유독 강력해 보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1단계의 실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으니 바로 여제의 이러한 위력에도 마법을 사용한 흑표범은 단지 한 번의 타격으로 오른쪽 손바닥에 삼지창을 깊숙이 박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간 벌기일 뿐이었다. 남자는 이 밧줄이 얼마나 오래 그를 묶어둘 수 있을지 몰랐다. 유일한 승산은 여제의 두 번째 공격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흑표범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여력이 남아있는 듯했다. 남자를 노려보는 그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다. 그것은 남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눈빛이었다. 1000년 동안 그는 이런 눈빛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눈빛들 말인가? 그것은 생명에 대한 갈망과 필사의 전투 의지에서 나오는 눈빛이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절망이 이 순간 전례 없는 잠재력을 끌어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찬란한 순간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기도 했다. 다음 순간 삼지창이 흑표범의 몸에서 튀어나왔다. 큰 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다시 남자를 향해 휘둘러졌다. 다행히도 체력 저하로 인해 이번 공격은 남자를 직접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공격의 힘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알타의 경고가 있은 후에야 그는 이것이 마치 헬로와 같은 강화 능력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여제는 동시에 번개를 이용해 흑표범을 방해하려 했으나 결국 맞추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분노에 의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이 시점에서 흑표범에게 접근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혈로가 강화된 괴물의 발악은 더 격렬해졌고 전신에 살을 찢어내며 탈출하려 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마비시키려면 여제의 번개를 기다려야 해. 뒤에서 차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 어쩔 수 없는 남자는 먼저 차에 올라타서 모두와 합류할 수밖에 없어. 너는 다른 마법 기술은 없어? 그러나 여제가 말하기도 전에 뒷좌석에 녹색 모자 남자가 먼저 총을 건네주었어. 총. 잠시 세 사람이 2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자는 곧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너 총 쓸 줄 몰라? 물론 아니야. 남자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 이 점에 대해 여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라면 허풍일 수 있지만 그라면 절대 믿을 수 있어. 동시에 알타의 발언이 남자의 생각을 꿰뚫었어. 이 녀석이 아까 걱정한 것은 검은 표범의 피부가 총알에 찢어질까봐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로 이 친구는 아직도 그의 가죽을 수집해서 장비를 만들 생각이었어? 갑자기 알타가 목소리를 높여 남자를 경계했어. 피가 묻은 오른손이 높이 들어 올려진 것이 보였어. 남은 기둥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냉각 시간은 아직 1분이 더 필요해. 이 순간 남자는 이미 총을 들어 미친 듯이 쏘기 시작했어. 시스템의 알림 소리도 뒤따라 들려왔어. 당신의 사격 레벨이 최고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자루의 소총으로 이렇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나? 여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 사실 일반적으로 3등급 괴물은 일반 무기로 상처를 입힐 수 없지만 다른 점은 남자의 사격 숙련 기술이 추가되어 원래 무기의 한계를 크게 초과한 거야. 하지만 이제 강화 탄환도 거의 억제할 수 없게 되었어. 다행히 여제가 마침내 그녀들의 강화된 번개를 모으기 시작했어. 그러나 마지막 5초의 카운트다운에서 남자는 갑자기 총을 내려놓고 땅에 흩어진 긴 털과 줄을 굴러가며 주웠어. 갑자기 다음 순간에 블랙팬서가 드디어 몸에 박힌 모든 작사를 벗어던지고 한바탕 포효하면서 피에 물든 큰 입을 벌려 밑에 있는 남자를 물어뜯으려 하는 동시에 여제의 손바닥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였다. 3배의 번개 소리가 나면서 폭발적인 천둥의 힘이 괴물의 정수리에 박히고 삼중번개가 강화된 공격이 블랙팬서를 기절시키지만 여전히 즉시 죽이지는 못했다. 숨을 고른 괴물이 다시 은신 기술을 발동하자 블랙팬서의 몸이 다시 투명해지는 것을 보고 놀란 여제는 한동안 공격하지 못했다. 한 발의 작살이 다시 괴물의 머리에 정확히 명중했다. 연이은 타격에 3개 블랙팬서가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놀란 여제는 남자가 어떻게 은신한 괴물을 본 건지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어서 남자는 손에 든 밧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밧줄이 공중에서 빠르게 날아다니더니 다음 순간 블랙팬서는 오체불만으로 묶이고 말았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죽이는 것에 서두르지 않고 차에서 내려온 여제를 바라보았다. 여제는 왜 남자가 서둘러 괴물을 죽이지 않는지 궁금해하다가 남자가 그녀에게 팀을 짜자고 초대했다. 여제는 그제서야 멍해졌고 시스템 알림이 울리며 남자가 처음으로 팀을 완성했다. 그제서야 여제는 팀원이 서로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의 순진한 모습을 보고 여제는 궁금증을 느꼈다. 너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팀을 짜본 적이 없니? 당황한 남자는 목청을 가다듬고 물론 아니야. 이제 이 괴물에 집중하자라고 말했다. 남자는 손에 든 작사를 들고 더 이상 힘없이 버둥거리는 괴물을 향해 다가가 이번에는 정말로 이 3개 블랙팬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제 시스템 알림이 다시 울리면서 그 무서운 경험으로 인해 남자는 8레벨이나 올라 36레벨이 되었다. 그러나 왜인지 남자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옆에 있는 여제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 경험치가 너무 많아서 소화불량이 생긴다는 말인가? 알타는 사실이 그렇다고 말했다. 3단계의 괴물은 2단계 괴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제공하는 경험치도 천차만별이다. 다행히도 이 불편한 느낌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복된 남자는 다시 증상이 나타났다. 그는 상처투성이의 시체를 슬퍼하며 껴안았다. 모든 문제는 자신이 강하지 않아서 좋은 가죽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다가 손이 단단한 물체에 닿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정말로 마법석이 있었다. 이는 남자가 진화 조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남자는 곧 깨달았다. 이 괴물은 여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잡은 것이므로 마법석도 나눠야 했다. 여제는 방금 불편해서 회복되었으며 남자의 절반의 경험치만 얻었지만 후유증이 더 심한 것 같았다. 예심 많은 여제는 남자의 곤란함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혼자서 마법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남자가 그녀를 위해 무료로 이 시체를 분해해줘야 한다고 했다. 남자는 두 가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해부사이기 때문이다. 시체를 분해하여 보상을 얻지 못하면 괴물이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남자의 해부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가 부여한 가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막 작업을 시작하자 여제는 이미 전화를 걸어 사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알타조차도 여제가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자에게 그녀와 잘 지내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대인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게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 잔해는 질서 있게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제는 질서 정연하게 운송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여제는 갑자기 남자에게 다가가서 방금 팀을 결성한 일을 잊으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순식간에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바지를 올리면 얼굴을 바꾸는 것인가요? 하지만 사실 여제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남자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잠시 팀을 해제하기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곧 따라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남자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팀원을 잃었습니다. 원래 흥분했던 마음은 이 순간에도 약간의 상실감을 더했습니다.